11월 5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꽤 춥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면서 낮 기온 14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6회 횡성한우축제가 1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됐습니다. 올해 축제 성과 함께 알아보고요.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인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에 공공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유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고요. 또 2021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개통됐습니다. 올해 모집 일정과 변경 사항 함께 전해보겠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소사항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지역 전통시장 체감 경기 지수는 82.1포인트로 전월 대비 16.4포인트 상승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국 평균과 비교해 8.8포인트 높았고 11월 경기 전망치도 97.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2021 평창평화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가 포럼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는 글로벌 셀럽과 학계, 전문가, 세계시민사회를 첨단 기술로 연결해 평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1 평창평화포럼은 내년 2월 7일에서 9일까지 4일간 평창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횡성군이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종합개발에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르면 4달 중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총 8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 횡성군은 옛 군부대 탄약고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전기차 성능 인증센터, 연구단지 등을 갖춘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제16회 온라인 횡성한우축제가 1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언택트 축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 축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횡성문화재단 최용식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용식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16회 온라인 횡성한우축제 드디어 16일간의 긴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죠. 올해 축제의 전반적인 규모, 네, 어떻게 됐었죠? 네, 아시다시피 제16회 온라인 횡성한우축제는 기존에 5일간 진행됐던 오프라인 축제와는 달리요. 시공간을 초월한 24시간 내내 우리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성황리에 운영을 했고요. 특히 온라인 축제에 기반이 되는 전용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횡성한우 축제 TV를 이제 기반으로 한 영상 컨텐츠하고 이벤트를 주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는 33개의 아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이런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돼서요. SNS상을 뜨겁게 달구었고요. 많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하고 24시간 소통과 체험을 통해서 온라인 한우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오프라인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 성과에 대해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네네. 최대 성과 중 하나가 이제 누적 접속자 수라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접속자 수는 얼마나 집계됐는지요? 예.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우리 직원들 앞에서 500만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할 때 네. 직원들이 사실은 깜짝 놀랐죠. 그런데 16일 동안 우리 축제를 하면서 뭐 조회자 수하고 접속자 수가 뭐 정말 대단한 성과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네. 우리가 노력하면 이 정도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축제에 최선을 다했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홈페이지, SNS 상에 이렇게 최종 접속 조회자 수를 추계를 해보니까 443만 명이었습니다. 아마 대단한 한우 축제에 대한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긴 일정이었어요. 사실 16일간. 네. 여기에 또 온라인으로 진행된 만큼 서버라든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뭐 당초에 이제 온라인 축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온라인 인프라가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시스템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잠시 어떤 전산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복구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온라인 축제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로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의 정보 인프라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온라인 마켓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매출액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이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는 오픈하자마자 매출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온라인 마켓하고요. 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제 경제적인 효과는 약 2억 5,200만 원 정도로 추계가 됐는데요. 네. 일단 온라인 마켓에 참여한 한우 전문 취급점이 10곳이었고요. 또 우리 행성 청정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이제 어삼의 장터가 있습니다. 어삼의 장터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이제 함께 해서 뜨겁게 이 오픈 마켓을 이어갔고요. 특히 라이브 커머스가 화제가 됐지요. 네. 라이브 커머스는 그야말로 이제 5일 동안 1시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요때만 매출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집계가 됐는데, 특히 이제 행성 축협하고 한우협동조합에서 200세트 행성 한우 셋이 오픈되자마자 15분, 16분 만에 완판되는 네. 이런 기록도 세워서 아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횡성 한우 사랑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프라인 판매하고 이 온라인 행사 때 판매하고 좀 어떻게 차이가 좀 있던가요? 직접적인 차이는 많죠. 실제 오프라인 축제는 5일 동안 이제 40만 명 정도가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보통 한우 판매가 한 15억 정도 되고요. 뭐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한 20억 정도가 넘어서 직접적인 효과는 온라인보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군요. 이 5일에 국한된 거고 이제 온라인 축제는 1년 연중으로 전후방 효과가 있는 축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 온라인 횡성 한우 축제가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좀 예측을 하셨을까요? 준비하시면서? 아니다. 사실은 걱정도 많았고요.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군의 또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또 추진 의지도 있었고요.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입니다. 해서 벤치마킹도 할 때도 별로 없었고 한데 저희들 자체 연구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완의 온라인 축제였지만 최선을 다했고요.
앞으로 아마 이런 축제에 대한 자신감은 그 어느 축제의 종사자들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횡성한우 축제가 이렇게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그 과제에 대한 어떤 미션 수행을 하겠다라는 도전적인 의지와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기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그 횡성한우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축제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그래서 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우리 문화재단이 축제를 주관해 감으로써 뭔가 기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아마 이런 축제의 그 성공에 기반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재단 직원들의 프로젝트 앞서도 이제 직원들 칭찬해 주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고심하고 또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애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너무 우리 직원들한테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공직자분하고 이제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조직이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은 성과 평가를 받아서 정말 내년도에 그 좋은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콘텐츠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가장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어떤 걸까요? 네, 혹시 이제 들어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우리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체험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는데요. 특히 집콕 횡성한우 레시피라든가요. 이제 SNS상에서 50명을 선정했고, 이영택 선수와 우리, 이제 이원혜 셰프가 함께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침샘 폭발 횡성한우 먹방이라든가, 캠핑 한우, 그리고 랜선 콘서트,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지역의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런 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잘 어우러진 새로운 축제의 한 판을 나름대로 신명나게 이렇게 벌렸던 그런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성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축제 홈페이지하고 온라인 마켓도 모두 종료가 된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16일간의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전용 홈페이지하고요. 유튜브 채널의 횡성한우 축제 TV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5일 오프라인 축제가 갖고 있었던 한계점을 뛰어넘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축제의 전후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온라인 축제입니다. 축제 전과 후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내년 축제까지 연동을 해서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행성을 관광 목적지화하는데 이 온라인 축제가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상시 관리 운영 체제를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 횡성한우 축제의 기존 방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횡성한우 축제의 목표, 계획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아마 시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올해 제16회 온라인 횡성한우 축제는 새로운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을 했고요.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모든 콘텐츠들을 영문으로 해서 세계의 많은 분들이 우리 횡성한우 축제를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한 판을 플랫폼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것이고요. 우리 한우 축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문화재단의 최용식 이사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했는데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에도 마스크를 비치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김민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해서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요? 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했는데요. 계도 기간인 한 달을 거쳐서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원주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해서 시내버스마다 승객을 위한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탑승 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로 인한 운전기사와 승객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 관련 시비로 입건된 건수는 전국에서 4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로 입건된 사건 가운데 운송수단별로는 버스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167대 시내버스마다 공공용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인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는 500원의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대중교통과 조재형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 한 대당 약 30장, 택시 한 대당 약 5매의 마스크를 비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해당하는 소정의 금액만 받고 기사분들이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율 판매를 원칙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특히 늦은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도 많은 편이라고요. 네, 마스크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에도 배포될 예정인데요.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 구분 없이 마스크를 쓰도록 돼 있으며 코나 턱 아래로 마스크를 내리면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승차 거부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들도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로 입건된 건수 가운데 택시가 140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편이었는데요. 원주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승객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만 늦은 저녁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도 자주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 택시기사에게 듣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지켜주고 있는 입장에 많이 지켜줘요. 그때면은 승차급 우리가 안 태우죠. 승차급은 말하자면 마스크 쓰고 타세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없으면 안 태워요. 가다가도 마스크 있다고 그래가지고 태웠는데 안 쓰면은 내려놔 버려요. 네, 비치에 있어요. 전 10개. 오늘 아침에도 2명이 탔었는데 마스크를 안 꼈어요. 제가 비치해 놓은 걸로 드리고 타라고 무료를. 대부분 술 드신 분들이 안 써요. 저는 그냥 비치해 둔 거 태워야 되잖아요. 손님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택시는 손님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비치해두고 무료로 주고 태운다는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단속이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모두 좀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는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실내 공간인 카페나 음식점, 학원,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신고는 온라인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메뉴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진 등을 올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시내버스와 택시에서도 이제 마스크 유료화할 수 있다는 소식 김민주 리포터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1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362개 국공립 유치원이 모두 처음 학교로를 통해서 원화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올해 모집 일정과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용석태 사무관 연결해서 듣습니다. 용석태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용석태입니다. 네, 이 처음 학교로 좀 생소한데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네, 처음 학교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볍게 유치원에 지원하고 일괄 추첨함으로써 아주 공정하고 간편하게 원화를 송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처음 학교로가 당초 의무는 아니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무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유치원 입학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그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 그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 모든 유치원이 처음 학교를 통하여 원화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그 국공사립 유치원에서 처음 학교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립, 공립, 사립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올해 강원도 처음 학교로의 모집 일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그 10월 30일 날 학부모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우선 모집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9일 날 우선 모집 그 추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모집 본 접수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처음 학교로 사용이 어려우신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또한 11월 17일 일반 모집 사전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반 모집 본 접수는 11월 25일 그 추천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모집의 인원에 미달한 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또 추가 모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첨 방식이 작년과는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올해는 그 일반 모집에 중복 선발 제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 중복 선발 제한 기능으로 1위망, 2위망, 3위망을 지원하여 그 1위망이 선발되면은 2위망, 3위망은 자동으로 추첨해서 제외됩니다. 그 과거에는 4개 유치원, 그러니까 3개 유치원에 모두 선발되는 원화가 있는가 하면 3개 유치원에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그 일반 모집에 중복 선발 제한 기능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원화의 유치원 선발 확률이 내년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몇 살부터 지원이 가능하죠? 신청이? 예? 몇 살부터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만 3세, 그러니까 그 신입생은 만 3세입니다. 3세를 대상으로 이제 그 유치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의무화라고 하지만 또 PC를 이용한 신청이라면 또 신청이 어려운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려운 그 원화의 보호자분들께서는 오프라인으로 유치원에 원서를 제출하면 그 유치원의 담당자가 직접 원서를 접수해서 현장 접수할 수 있는 현장 모집 기능을 활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처음 학교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PC 사용이 환경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유치원에서 전화로 문의하신 다음에 현장 접수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천 방식 외에 뭐 작년과 또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올해는 그 접수 결과 및 선발 결과를 그 학부모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모집이라는 그 국가 보훈 대상자 자격 검증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가볍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 현재는 모바일에서 청호학교의 접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능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용석대 사무관이었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김유진, 엔지니어 한대희,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